어느 인적 드문 시골 마을, 그곳에는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는 폐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을 귀신 집이라 부르며 가까이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집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밤이면 창문에서 불빛이 번쩍인다는 소문을 전해 들었습니다. 오래된 집은 잡초에 뒤덮이고 담장도 부서졌지만 그 집에 대한 두려움은 마을 곳곳에 퍼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호기심 많은 대학생 4명이 이 전설적인 폐가를 탐험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은 수업이 끝난 후 해가 지고 어둠이 깊어질 때쯤 그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그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에 무용담을 친구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폐가에 들어선 순간 집안은 오래된 먼지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플래시를 켜고 집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그 위로는 이름 모를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한 명이 사진을 가리키며 "이거 봐봐, 이 사람 좀 이상하지 않아?" 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속 인물은 고딕풍에 오래된 복장을 하고 있었고 눈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들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갑자기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도 없는데 찬 기운이 주변을 맴돌았고 어딘가에서 이상한 속삭임이 들려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안전을 확인하며 더 깊숙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피아노가 있었고 피아노 위에는 누군가 연주하는 적처럼 먼지가 닦여 있었습니다. 설마 누가 여기서 피아노를 친 걸까? 그들의 궁금증은 계속 커졌습니다. 1시간이 지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 한 명이 "별거 없네. 그냥 전설일 뿐이야" 라고 말하며 긴장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피아노에서 끽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도 피아노 가까이에 가지 않았는데 건반 하나가 스스로 눌려지며 소리를 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굳어버렸고 방 안의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갑자기 집 전체에 강한 바람이 휘몰아치며 문이 쾅 닫혔습니다. 겁에 질린 4명은 어떻게든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왔던 길을 따라 다시 나가려 할 때 복도는 끝없는 어둠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플래시를 비추며 앞으로 나아갔지만 복도는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흐르지도 않았는데 내리쬐는 공포에 의해 체력은 이미 바닥나 있었습니다. 4명 중 한 명이 모두 손을 잡고 서로를 절대 놓지 말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떨리는 손을 맞잡고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어느덧 새벽이 다가왔고 그들이 그토록 애를 쓰던 끝에 복도의 끝이 보였습니다. 다행히도 그곳에는 입구가 있었고 그들은 쏜살같이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그들을 맞이했을 때 그들은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누구보다 고된 한밤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에 퍼져나갔습니다. 4명쯤이야 근처 도시에서 온 학생들이 떠난 후 그 지팡을 다시 둘러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가끔 그 폐가 주변을 지나는 이들은 새벽마다 들려오는 신비한 피아노 소리를 아직도 믿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집에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지만 그 공포의 밤의 이야기는 아직도 많은 이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진실인지 단지 겁에 질린 청춘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인지 알 수 없지만 한국 인터넷에는 이렇듯 상상만 해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다. 두 번째 이야기. 대학생 시절 나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고시원에서 살고 있었다. 고시원의 방은 작고 답답했지만 도심과의 접근성이 좋아서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곤 했다. 고시원의 주인은 60대 중반의 할아버지였는데 언제나 무뚝뚝하고 사람을 잘 쳐다보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 점이 오히려 편했다. 마주칠 일이 거의 없었으니까. 이 고시원의 복도는 굉장히 길고 어두웠다. 천장에 달린 형광등은 하루가 멀다 하고 깜빡거렸고 벽에는 오래된 벽지들이 여기저기서 너덜너덜하게 떨어져 있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복도를 걸을 때면 이유 모를 찬바람이 등 뒤에서 불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곤 했다. 다른 친구들은 그냥 오래된 건물이라 그렇겠거니 했지만 난 뭔가 석연치 않았다. 기이한 일은 어느 날 밤 자정이 넘은 시각에 시작되었다. 독서실에서 공부를 마치고 고시원으로 돌아온 나는 평소처럼 오랜 복도를 따라 내 방으로 향했다. 그런데 그날따라 복도가 평소보다 더 길게 느껴졌다. 이어폰을 끼고 있었기에 기분 탓일 거라며 무시하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러나 내 방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심장이 멎는 뻔했다. 분명 내 방이어야 할 곳에 보이지 않던 낯선 문이 있었기 때문이다. 혼란스러워서 주변을 살펴보았다. 번호를 잘못 본 것일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모든 게 제자리였다. 이건 꿈일 거야. 스스로를 다잡으며 나는 열린 문을 조심히 밀어봤다. 문이 열리자마자 끼익 하는 소리가 났고 나는 그것이 고요한 밤에 울리는 무게감에 몸이 얼어붙었다. 어둠 속에 빨려 들어가는 듯한 긴 복도가 다시 나타났다. 평소의 복도와 비슷했지만 뭔가 달랐다. 벽에는 낡은 거울들이 쭉 걸려 있었고 거울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마치 무언가, 아니 누군가를 비추기를 기다리는 듯했다. 어리둥절한 채로 복도 안을 걷기 시작했다. 발소리가 반영되어 이상한 울림을 만들었다. 복도가 언제 끝날지 모를 만큼 계속 이어지자 난 뒤돌아가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 발걸음은 자동으로 앞으로 향하고 있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보이지 않는 실이 나를 이끄는 것만 같았다. 복도를 따라 걷다 보니 어느새 복도의 끝에 다다랐다. 거기에는 하나의 문이 있었다. 문고리를 잡고 돌리자 나는 이내 조용히 속삭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이봐, 거기 누구 있어? 설마 하는 마음에 나는 문을 열어 젖히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공허한 소리만이 방 안을 맴돌고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나는 그곳에서 왠지 모를 따뜻함을 느꼈다. 그리고 방 안벽에는 커다란 시계가 하나 걸려 있었다. 시계의 초침은 멈춰 있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갑작스러운 소름이 밀려오고 나는 문을 닫아채고 뛰기 시작했다. 앞뒤를 분간할 수 없었지만 오로지 떠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얼마나 달렸을까? 나는 갑자기 공기가 확 틀리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정신이 들었을 때 나는 내 고시원의 복도로 되돌아와 있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현실로 돌아온 것처럼 보였다. 그 후로 나는 고시원의 복도를 걸을 때면 그 복도가 떠올랐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오늘도 그 복도의 꿈을 꿨다. 꿈속에서 그 문 너머에 있는 진실을 알아낼 수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며 끝나지 않는 복도, 그곳에는 여전히 무엇인가가 기다리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여러 가지 공포 이야기들이 공유되곤 합니다. 그중 하나는 오래된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미스터리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이사를 하게 되었다. 새로 이사한 아파트는 건축된 지 30년이 넘은 오래된 건물이었다. 나와 동생은 처음에는 새 집에 대해 걱정했지만 오랜만에 방이 늘어나고 좀 더 넓어진 공간에 대한 기대감으로 금방 흥분된 상태였다. 이사를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그 아파트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음을 깨달았다. 처음에는 조용히 자다가 이유 없이 깨어나는 밤이 많았다. 이상하게도 어떤 밤에는 꼭 새벽 3시가 되면 집안이 싸늘하게 식는 느낌이 들었다. 난방이 꺼져 있는 것도 아닌데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나 주위를 둘러보곤 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어느 날은 동생이 밤중에 이상한 그림자를 보았다고 했다. 그는 자다가 잠깐 눈을 떴는데 방문 앞에 웬 여자가 서 있었고 그 여자는 그저 조용히 방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고 했다. 동생의 설명에 따르면 그 여자는 현대적인 옷을 입고 있지 않고 마치 오래된 시대의 한복 같은 옷차림이었다고 했다. 처음에는 그저 꿈이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내게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거실을 지나는데 커튼 너머로 창문에 비친 희미한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다.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불빛이나 주위 물건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마치 누군가가 서 있는 듯한 실루엣이었다. 우리는 가족끼리 이상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런데 부모님도 같은 경험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엄마는 아침에 일어나면 가끔씩 부엌, 식탁 위에 이상한 물건이 놓여있곤 했다며 은근히 두려워하고 있었다. 처음엔 가족 중 누군가가 새벽에 깨어 뭘 떨어뜨린 것이려니 했지만 어느 날은 집에 없던 낡은 옷감 조각이 식탁에 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정말 이상하다고 느꼈다고 했다. 이후 우리는 이 아파트가 지어진 터에 대해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곳은 원래 오래된 한옥이 여러 채 있던 자리였고 이 일대는 예부터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자자했던 곳이었다는 것이었다. 특히 아파트가 위치해 있는 자리가 예전 한옥의 앞마당이었다는 얘기에 이르러서는 우리 가족 모두가 오싹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우리는 아파트 관리실의 이야기를 하고 같은 동에 사는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놀랍게도 이웃 사람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겪은 사람들이 꽤나 있었다. 특히 몇몇 주민들은 오래된 여성의 아파트 복도를 서성거리는 모습을 봤다고 증언했다. 그 일이 있은 후 우리 가족은 짧은 휴가를 겸해 잠시 다른 곳으로 떠났다. 그곳에 머무르면서 우리는 잠시나마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었다. 돌아온 후에는 아파트 관리실과 주민들이 모여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그리고 한 달 뒤 아파트 전체에는 작은 고사의식을 치르게 되었다. 이후로는 귀신의 존재가 누그러진 것이었을까? 적어도 눈에 띄는 이상한 현상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이상한 경험들은 지금도 우리 가족의 뇌리 속에 강하게 남아있다. 아마도 그곳에 깃들어 있던 어떤 존재가 우리가 이사를 온 초기 시절 우리에게 그저 자신을 알리는 신호를 보낸 것이 아니었을까 하고 조심스레 생각해본다. 이 이야기는 완전히 실화는 아니지만 그 후로도 이 아파트에 대한 무서운 소문은 끊이지 않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한다. 사람들이 잊을만 하면 다시금 떠오르는 그곳의 전설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